최근에 수입 차량 배출가스 조작 문제, 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뉴스 TMI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원 앵커. 네. 자,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없었던 이전 상태로 똑같이 복귀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 것을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돼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2011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법률은 모두 16개입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주요한 피해를 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피해자가 직접 관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또 손해배상액은 피해액의 3배로 한정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차량 결함은 피해액의 8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과 안전 문제엔 10배에 달하는 배상 규모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중국은 먹거리 관련 피해에 판매 대금의 10배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그리고 BMW 화재 사건에 이어 아우디, 포르쉐 등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또 이번 DLS 사태까지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가해 기업에 대한 징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